삼상3사식 유래선 배전선로의 말단에 역률 0.8의 삼상평행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변전소의 인출구 전압이 6600V, 부하의 단자 전압이 6000V일 때 부하 전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저항은 4옴, 리액턴스는 3옴이며 기타 선로 종수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전압 강화 E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주시면 되겠더라. 송전단 전압은 6600V이고요.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은 6000V 됩니다. 계산해보면 600V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전압 강화식 E에서 이러한 식이 있죠. V 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V다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력을 구하는 거죠. 그럼 P는 P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분의 E V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시게 되면 저항은 4옴 더하기 리액턴스는 3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되겠죠. 그래서 0.8분의 0.6 되고요. 전압 강화 600V 곱하기 수전단 전압이 6000V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단위는 와트입니다. 그럼 킬로와트의 단위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576kW다라고 하는 수전 전력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00kVA 기준으로 등가 임피던스가 0.4%인 발전소에 설치될 차단계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그럼 여기에서 차단계 차단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 PS다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PN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0.4 되고요.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이 1000kV 암페어다라고 하는 것은 10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2500 메가볼트 암페어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접지식 송전선로에 있어서 일선 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이 비접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델타 결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선로와 대지 간에는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접지식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지락 전류는 다 어디로 흐르겠어요? 얘를 통해서 흐르겠죠. 즉 C에 흐르는 전류가 되더라. 이 C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 무슨 전류? 진상 전류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고장상의 영상 전압보다 90도 앞선 빠른 전류 되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이 안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계통에 주어진 환경에서의 전력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때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는 크게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전압의 변동을 적게 한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를 줄이고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한다. 또한 고장 발생 시 발전기의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함으로써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하는 방법으로는 리액턴스가 적은 기기 채용, 복도체 채용, 직렬 콘덴서 삽입, 그리고 단락비가 큰 기기를 설치하면 되고요. 전압 변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 소극여자 방식, 개통연계,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을 하고요. 고장 전류를 줄이고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용하고 고속도 개전기 그리고 고속 재폐로 방식을
채용하게 되겠고, 입출력의 불평형 감소를 위해서 조속계 성능 개선 및 제동 저항기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안정도 향상 대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보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직렬 리액턴스를 어떻게 감소,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스절연 개폐 장치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가스절연 개폐기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차단기, 단로기, 모선, 개폐기, 변류기, 개경변압기, 부싱, 피레기 등이 조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차단기, 단로기, 모선, 개폐기, 변류기, 개경변압기, 부싱, 피레기 등이 되겠네요. 그럼 보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시면 4번의 주변압기가 되겠습니다.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에서 선간전압, 송전거리, 수전전력, 역류를 같게 하고 선로 손실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삼상에 필요한 전선 무게는 단상에 얼마인가? 단 전선은 동일한 전선을 사용한다. 이 전기 방식별 비교를 보게 되면 삼상 3선식은 삼상 2선식에 비해서 전선의 중량비가 4분의 3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단상 3선식은 8분의 3, 삼상 3선식은 4분의 3, 삼상 4선식은 3분의 1. 요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삼상 3선식을 묻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전력 케이블의 연피손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 전력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손실에는 저항손, 유전치의 손, 연피손이 있습니다. 이 연피손은 표피에서 발생하는 손실, 시스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연피손에는 와전류손과 시스외로 손이 있는데 이 와전류손은 와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되겠죠. 이 와전류를 다른 말로 맴돌의 전류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연피손의 원인은 와전류가 될 것이고요. 다른 말로 맴돌의 전류다 라고도 하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에서 인터록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인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로기와 차단기에서 이 단로기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없기 때문에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만 단로기를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인터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는 차단기 CB이고요. 얘는 단로기 DS입니다. 이 단로기가 조작하려면 차단기가 어떻게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즉 오프 상태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투입 시 투입했을 때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다 오프 상태라는 얘기죠. 온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오프 상태이기 때문에 단로기를 조작할 수 있죠. 투입 시는 단로기를 먼저 온 하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를 온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단 시는 얘가 둘 다 온 상태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는 차단기가 온 되어 있기 때문에 단로기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차단기를 오프해야 되겠죠. CB를 오프하고 그 다음에 단로기를 오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터록이죠. 즉 차단기가 오프 상태일 때만 단로기를 조작할 수 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선으로서 알루미늄에 소량의 지르코늄을 첨가한 것으로 가공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으로 옳은 것은 즉 약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강심 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은 TACSR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열성이 있는 ACSR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ACSR에 비해서 허용전류가 약 1.5배 정도가 되고 150도씨의 높은 온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코로나 발생의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이 코로나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절연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돼서 소리와 빛을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때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임계 전압을 크게 하거나 굵은 전선을 사용하거나 이때 굵은 전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복도체 중공연선 ACSR을 채용합니다. 또한 가선 근구류를 개량한다. 이러한 방지 대책이 되겠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 3번에 이 매설지선이 되겠습니다. 이 매설지선 같은 경우에는 철탑의 접지저항을 감소시켜 역섬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전선의 전압 조정 장치가 아닌 것은 이 배전선로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장치로는 전압 강화 보상기, 주변압기 탭 조정, 유도전압 조정기, 승합기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 2번에 리클로저가 됩니다. 이 리클로저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선로를 열었다가 다시 자동적으로 재폐로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위치로 역률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률 개선용 전력용 콘덴서는 이와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수전점이 있겠고요. 각 부하에 전동기가 여러 개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할 때 각각에 대해서 콘덴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얘네들을 다 모아서 고압 측에 한 번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둘 다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역률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각각의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할 때 역률 개선 효과가 가장 크며, 대신에 각각 설치하니까 설치비가 고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하의 말단에 분산 설치할 때 역률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한류 리액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단락전류를 제한하는데 한류 리액터가 사용이 되고요. 다른 리액터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 리액터는 지락전류 제한, 직열 리액터는 제5고조파 제거, 병렬 리액터, 다른 말로 불로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페란티 방지가 되겠죠. 문제에서 한류 리액터에 대해서 묻고 있죠. 답은 4번의 단락전류 제한이 되겠습니다. 일선 지락 시의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송전계통은, 이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것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입니다. 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락전류가 가장 작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장애가 작고요. 그럼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보호개전기가 동작이 잘 안 되겠죠. 고장 검출이 어렵다. 그러면 보호개전기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고장의 발생 중에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접지 방식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전기는, 이 내부 고장 검출용에는 차동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 부초울지 개전기, 압력 개전기 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찾아보게 되면 2번에 비율 차동 개전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상 송전선로에서 반지름이 R인 도체 ABC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고 선간거리가 D일 때 완전 연가된 경우 각 선의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일선당 작용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것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됩니다. 자, 여기서 D0다라고 하는 것은 등가 선간거리인데, 여기에 전선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을 경우 이 등가 선간거리는 세제곱근 루트 2의 D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D0 대신에 세제곱근 루트 2의 D라고 써있는 공식을 찾아보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발열량 6,000kcal/kg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의 종합 효율은 36%라면 18억 kWh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석탄량은 몇 톤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력발전소의 효율 이타다라고 하는 것은 M H분의
860p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pt는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전력량을 뜻하고요. m은 연료의 질량, h는 단위 질량당 발열량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석탄의 양을 묻고 있습니다. m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m은 h의 2타분의 860p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보면 h는 발열량이죠. 6000 kcal per kg 되고요. 효율 0.36 될 것이고 860 pt 전력량 되겠죠. 18억은 18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문제에서 톤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야지만 단위가 톤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71만 6,666 톤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직접 접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Y 결선에서 중성점을 대지와 연결을 하는데 그때 그 임피던스가 거의 0에 가까운 접지 방식을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특징을 살펴보자면 일선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전압 상승이 없기 때문에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이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임피던스가 거의 0이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의 값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보호 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하겠죠. 그리고 중성점과 대지 간의 임피던스가 거의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점의 전위와 대지의 전위가 거의 같아요. 변함이 없다고요. 즉 중성점의 전위가 0 전위가 되기 때문에 단절연 변압기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다 뭐 때문에 생기느냐? 이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발생해요. 이 지락 전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보호 계전기가 동작하게 되고 차단기가 동작해서 전력 공급이 불가능해지겠죠. 즉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정도가 가장 나쁜 접지 방식이 되겠고요. 또한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통신선 전자 유도 장애가 커지게 되고 큰 지락 전류 때문에 차단기의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보호 계전기가 신속히 동작함으로 만든 내용이죠. 과도한 정도가 나쁘죠. 그죠? 과도한 정도가 가장 나쁜 접지 방식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 다중 접지 방식에 대해서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선 L1, L2, L3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여기가 대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중접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성점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접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지를 한다. 그러면 접지 저항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접지가 병렬로 이루어진 거죠. 요 빨간색 보면 병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지 저항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즉 거의 0에 수렴한다고요. 즉 접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접지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즉 합성 접지 저항이 작아지게 되고요. 그럼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이 지락 전류가 대단히 크겠죠. 왜? 저항값이 작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그로 인해서 통신선 전자유도 장애가 커지게 되고요. 대신에 사고가 나지 않은 건전상에는 전위 상승이 낮겠죠. 건전상 전위 상승이 작다. 그렇죠? 네 번째, 지락보호 개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개전기가 확실하게 동작이 되겠네요.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하 역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즉 역률이 나쁠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전력 손실 PL이다라고 하는 것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의 제곱 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역률이 나빠지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작아지면 전력 손실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그럼 전력 손실에 대한 다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로 증가되겠죠. 손실만큼 다 전기 요금이 증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전압 강화 E라고 하는 것은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탄젠트다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역률이 작아지면 사인의 값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전압 강화도 증가하겠죠. 즉 역률이 나빠지면 전압 강화도 증가가 됩니다. 하지만 유효 전력은 변함이 없죠. 그렇죠? 변함이 없다. 해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